저는 서울의 조용한 동네에 사는 58세 박수진입니다. 제 삶은 느린 음악처럼 반복되는 낮은 음표들로 가득했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뒷마당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매일 밤 라디오를 듣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을 저녁, 동네 문화센터로 가는 길에 노란 낙엽이 흩날릴 때 댄스 동호회의 친구 이민호 씨의 눈빛이 제 가슴에 낯선 멜로디를 울리게 했습니다. 민호 씨는 온화한 미소와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붐비는 방 안에서 저만을 보는 듯했고, 단순한 호감 이상으로 제가 숨겨둔 슬픔을 이해하는 듯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느린 왈츠를 추며 그의 손이 제 손을 부드럽게 잡고 춤을 이끌 때 저는 살짝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퍼지는 따뜻함 때문이었죠. 그 순간 외로운 세월과 잠 못 이루던 밤들을 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는 이 순간에 저는 부산의 소박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밥상과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저녁 이야기로 표현되었죠. 22세의 남편 안재혁을 만나 평생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사람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웃음으로 가득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재혁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제게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남겼습니다. 장례식 후 아이들을 위해 강한 척했지만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창가에 앉아 달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해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저는 제 슬픔으로 그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서울의 집은 이제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웠지만 외로움은 원치 않은 동반자처럼 늘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댄스 동호회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가입했죠. 최소한 집 밖으로 나올 이유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어설퍼서 파트너의 발을 자주 밟았지만 음악과 발걸음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점차 미소를 띠게 되었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가진 동호회 사람들 또한 제 삶의 작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65세의 이민우 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은퇴한 문학교사로 흰머리가 섞인 머리와 차분한 태도를 가졌죠. 그는 교사 시절 사랑했던 책들, 그리고 아내와 마치 낯선 사람처럼 지내는 차가운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진심과 제 말을 소중히 듣는 태도에 끌렸습니다. 어느 오후, 민호 씨는 저를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 초대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젊은 시절의 꿈을 이야기했죠. 그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고, 하지만 삶이 다른 길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을 위해 꿈을 접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중년의 두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젊은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그는 제 손을 부드럽지만 단단히 잡았습니다.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죠. 그의 따뜻한 손은 혼자 걸을 필요가 없다는 약속 같았습니다. 얼어붙었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을 꿈꿀 권리가 있을까? 누군가를 아프게 하진 않을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저녁, 댄스 수업 후 저와 이민호 씨는 문화센터 처마 아래 서서 길 위로 굴러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는 슬픈 음악처럼 재빠르게 뛰는 심장박동과 어우러졌습니다. 민호 씨가 침묵을 깨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밤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제 곁에 있어 줄래요? 그 말은 파도처럼 저를 억눌렀던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니 욕망뿐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품어온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은 고개를 끄덕이라고 했지만 이성은 그가 비록 형식적인 결혼일지라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감정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속삭였고 우리는 근처의 작은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노란 조명이 우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우리는 소주를 한 잔, 또 한 잔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 씨는 낯선 아내 곁에서 외롭게 잠들던 밤들, 자신의 집에서 길을 잃은 기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깨어나는 아침, 정원의 새소리조차 슬픔을 달래주지 못했던 순간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술은 우리를 대담하게 했고, 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술집을 나와 길가의 작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연푸른 커튼이 드리운 방에서 민호 씨는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키스는 부드럽지만 강렬했고 우리 사이의 모든 거리를 지우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몸을 맡겼고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몸으로 몇 시간 동안 저는 58세의 외로운 여성이 아니라 삶과 사랑을 갈망하는 젊은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자 현실이 차가운 바람처럼 밀려왔습니다. 민호 씨 곁에서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죄책감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식었더라도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누구일까? 행복을 찾는 사람일까? 파괴자일까?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행복은 남의 아픔 위에 세워져선 안 된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배신자처럼 여전히 그를 향해 뛰었고 어젯밤 같은 순간을 갈망했습니다. 민호 씨가 깨기 전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작은 쪽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줘서 고마워.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눈물은 차가운 빗물과 섞였습니다. 제 안에 두 수진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온전히 살고 싶은 수진과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평생 지켜온 가치를 무너뜨릴까 두려운 수진이요. 그 후 매일 밤, 민호 씨의 기억은 제 안에 불꽃이 되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저를 태우는 불꽃이죠. 꿈에서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았고, 깨어나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계속한다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감정을 묻고 허약한 평온을 지켜야 할까? 답이 필요했지만 제 마음과 이성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추운 겨울 아침,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박씨, 당신은 선을 지켰어야 했어요. 마음이 무거워졌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댄스 동호회 회원 정은미 씨가 저와 민호 씨의 관계를 알아챘습니다. 민호 씨에게 은연중에 호감을 드러냈던 은미는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그녀는 춤 수업 후 우리가 손을 잡은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민호 씨의 아내에게 보냈고 날카로운 말들을 덧붙였습니다. 며칠 후 민호 씨는 동호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제 메시지는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통의 친구를 통해 그의 아내 김혜진 씨가 은미의 증거를 받고 경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이 형식적이었을지라도
혜진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공개적으로 가까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고통과 책임감 속에 동호회를 떠나 저와의 연락을 끊으며 가정을 달랬습니다. 그는 친구를 통해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더 이상 누구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댄스 교실은 한때 음악과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잿빛 그림처럼 변했습니다. 춤 동작 하나하나가 민호 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의 손이 저를 이끌던 순간 저에게 보내주던 미소가요. 수업에 계속 나가려 했지만 특히 은미 씨를 비롯한 회원들의 탐색하는 눈빛에 숨이 막혔습니다. 몇몇은 뒤에서 저를 남편을 훔친 여자라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도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라고, 단지 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싶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외로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뒷마당 정원에 앉아 남편과 함께 심었던 국화꽃이 시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민호 씨가 온전히 제 사람이 아님을 알면서 왜 마음을 따랐을까?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 낮은 목소리, 다시 살아났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멈출 수 없는 노래처럼요.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행복을 갈망한 것이 잘못일까? 제때 멈추지 않은 것이 잘못일까? 어느 오후, 책장에서 남편이 저에게 썼던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의 말은 한 줄기 빛이었지만 동시에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내 행복이 남의 아픔을 대가로 해야 하는 걸까? 저는 문화센터의 미술 수업에 등록하며 붓질을 통해 나 자신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린 그림, 푸른 하늘이나 꽃밭이라 해도 모두 민호 씨의 그림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를 깨웠지만 부서진 마음을 남긴 사람의 그림자를요.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편으로는 민호 씨를 찾아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언젠가 우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다른 한편은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뿐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치유하고 새 길을 찾기 위해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기록하며 언젠가 답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마음과 도덕의 경계에 섰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거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격려는 이 여정을 이어갈 바람입니다.